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고 12월 되면서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자, 12월 추운 날씨 속에서는 이변도 많이 속출하고요. 또 여러가지 변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연말 연시 또 많이 터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자, 집중해서 좋은 배당들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좋은 복병들 많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오늘도 좋아요로 출발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 1경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 첫 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첫 경주는 4번 평화군이라는 마필이 강력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경주입니다. 평화군은 자,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마지막 걸음이 내측으로 좀 기댑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불안 요소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선행마가 6번 천하일품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자, 이 천하일품이란 말도 지난번 선행을 갔다가 마지막에 좀 기대는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혹시라도 요 두 마리가 경합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압도적인 걸음 속에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평화군이 경합이 아니라 여기서는 독땡을 간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조교 강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기댔는데 조교 강도를 올림으로 해서 아무래도 기대는 것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경합만 아니라면 경합하는 분위기라면은 평화군 놓고 가면 안 되겠지만 경합만 아니라면은 4번 평화군을 그대로 놓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천하일품은 선행도 못 가고 기대는 걸음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불안한 경주 조건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천하일품은 인기마 중에 팔리는 말 중에서는 가장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외곽이지만 10번 주마녀라는 말은 솔직히 전개상으로는 외곽에 있지만 전개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마녀가 외곽이라 하더라도 컨디션만 이상이 없다면 요거 복귀 전에서 바로 때릴 수 있는 전력. 안쪽에서 일진이란 말도 전개상 가능한 마필이 될 것 같고, 지난번 입상을 했었던 일주양이라는 말은 액면상 그대로, 액면값 그대로 다시 한번 강공을 들어갈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뭐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연말 되면은 여기 4세마가 나오고 있어요. 토요일 날도 제주에서 이제 4세마 나오는 거를 제가 하나 추천드릴 예정인데, 이 일주양이라는 마필은 4세마입니다. 4세마. 우리 책에 보면은 4세 이하 조건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4세 이하 조건의 6등급이에요. 제주 6등급입니다. 즉 내년이 되면은 4세 이하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한 달 안에 승군을 시켜야 얘가 자동 퇴사를 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이 오시죠? 4세마는 연말 되면은 무조건 열심히 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타도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말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어떻게든 간에 열심히 타서 어떻게든 간에 승군을 시키려고 무조건 열심히 탈 거라는 점이에요. 올해 12월 달 안에 한 2번의 출전 기회가 이번까지 포함해서 있을 거니까 일주양은 아마 이번에도 열심히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상이 없다면은 4번 평화군을 놓고 공략하면 될 것 같고, 저는 10번 주마녀를 1순위, 그리고 2번도 복병으로 재밌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5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갑니다. 자, 부산 1경주는 3번 패스트맨이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3번 패스트맨을 충막감으로 좀 봅니다. 왜냐면 이 말은 데뷔하고 나서 지금 루키 스테이크스, 강서구청 장배, 그리고 지난번 이 김해시 장배까지 연속 대상 경주만 출전을 해왔기 때문에 간만에 일반 경주 출전에 나오는 이상, 자, 여기서는 그대로 충막감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3번 패스트맨을 우선적으로 1순위
마필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상대마로서 꼽을 수 있는 말도 8번 something else가 이 말이 데뷔전에서는 늑발이 있었거든요. 늑발하고 마지막에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something else가 휴양을 하고 이번에 출전하는데, 이 재검 때의 걸음은 발주가 정상이더라. 그래서 발주만 나온다면 이미 데뷔전에서 끝걸음을 보여줬었던 말이기 때문에 something else가 뭐 퍼스트맨은 논외고 여기서는 논외다라고 좀 보고, something else가 다른 말들 워낙 보여준 게 없는 약한 구미이기 때문에 something else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여지고, 오아시스 시리즈 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얘는 잠재력을 좀 갖고 있는 말이겠죠. 잠재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워낙 보여준 게 없는 경주 조건 속에서는 오아시스 스타까지 될 수 있는 전력으로 좀 꼽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4번, 7번 이런 말들이 좀 잡혀져 있는데, 4번 은성질주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잡혀 있긴 하지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감량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나 얘는 모래에 대한 반응도 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모래를 피하는 것도 좀 그림이 안 나오고, 뭐 은성질주는 아직은 좀 부족한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플라잉 슈터 정도가 가능성 있는 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요 경주는 3번 패스트맨을 필두로 해서 발주가 정상으로 된다면 8번, 그리고 아니라면 5번 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생각한다면 7번 정도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는 그냥 요대로 8번 5번 쪽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3번을 필두로 해서 요렇게 볼 수 있는 인기 맞싸움의 경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주 2경주 갑니다. 자, 제주 2경주도 외곽에 8번 미소진이 꽤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서두에 지금 강력한 축으로 팔리면서 후차 찍어먹는 분위기로 계속 배당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미소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능검 때 추입으로 말을 탔었고요. 데뷔전에서는 그냥 아이 귀찮아 하면서 그냥 바로 선입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이전보다 전개가 좀 늦어지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안쪽에 빠른 말들이 좀 있어요. 앞에 가던 못 가던, 들어오던 못 가던 안쪽에서 2번 어정청, 3번 우아, 그리고 7번 거승보배 요런 말들 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소진보다 먼저 나갈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미소진이 지난번에는 바로 선두권 두 번째 따라붙는 전개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때보다는 전개가 좀 늦어질 거예요. 전개 자체가 좀 늦어질 건데, 늦어져도 상관은 없다. 왜? 이 말은 이미 추입으로 주행검사 때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개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을 거다. 자, 8번 미소진을 한 번 더 축으로 넣고 공략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붙여가는 말들이 뭐 뚜렷하게 센 말들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상대마가 좀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4번 인류왕까지가 팔리는 말인데, 인류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적 전개를 타 봤던 말이에요. 더 뜰 게 없거든요. 더 뜰 게 없습니다. 오히려 2번 어정청이나 7번 거승보배 요런 말들이 초반에 순발력을 좀 보였을 때 오히려 좀 재밌는 말들이 될 것 같고, 인류왕이 인기마로 잡혀있긴 하나 요 형성되는 배당에 대해서 솔직히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메리트는 없어요. 최저 배당으로 잡혀있긴 한데 가능성으로 봤을 때 저는 그다지 메리트는 없어 보여서 인류왕을 보느니 배당마로 얘를 하나 추천드려요. 또 공교롭게도 초록길이 인류왕이랑 한 집에서 출전하고 있거든요. 자, 초록길이란 마필이 이번에 레이팅 가장 높게 부담중앙 60kg를 받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말이 지난번에 초반에 붙들고 나오면서 초반에 좀 여유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이전에는 외곽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엔 6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초록길이
조금은 더 추입 타이밍이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메리트 없는, 배당 메리트 없는 인류왕보다는 오히려 초록길의 뒤통수 맞건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 저는 6번 초록길을 배당마로 하나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8번 미소지는 지난번보다 전개가 늦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상대마 중에 제가 2번, 7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7번 복병으로 먼저 추천드리고 2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6번을 4번 대신 역으로 뒤통수 때릴 수 있는 말로 초록길을 마지막 뚝심 보일 수 있는 마필로서 배당마 하나 엮어드리도록 하죠. 자, 부산 이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부터는 이제 축이 없이 가는 분위기인데, 자, 그래도 주행검사가 참 좋았지만 아직까지 입상을 못하고 있는 말 9번 포트모어라는 마필을 자 주목합니다. 포트모어. 이 포트모어가 능검이 참 좋았어요. 능검 때 순발력을 보여줬던 말이거든요. 근데 능검이 참 좋았다가 데뷔전을 루키 스테이크스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자, 그 당시 체중 변동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감을 좀 못 찾았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순발력을 살려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는 포트모어가 선행을 갈 만한 순발력이 안 될 정도로 스피드 자체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포트모어가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좀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포트모어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난번에 발주가 좀 안 좋았었는데 발주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발주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여지는 충분히 봤으니까 자, 포트모어 놓고 후차권 압축하는 그런 경주. 자, 5뒤의 마필이 좀 뚜렷하게 인기 순위는 같이 혼전이지만 뚜렷하게 5뒤의 마필만 좀 팔리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서귀초는 그냥 게이트 이점이 있는 복병 정도로 생각이 들고 3번 캡틴 워리어라는 마필이 얘가 이제 순발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말이에요. 2선 또는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캡틴 워리어예요. 안쪽이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번 캡틴 워리어를 상대마 중에서는 좀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 입상 경험까지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벌마의 강자죠.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 벌마의 강자인데 지난 경주 이후로 좀 휴양을 했고 이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체중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재검 때 보니까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나 있고 이 체중의 여파가 능검 때 걸음이 약간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체중이 능검 때보다 빼서 체중이 능검 때보다 좀 빼서 출전한다면은 벌마의 강자가 이전 입상했을 때처럼 나름의 좀 좋은 모습을 보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외곽에서도 트릭샷이 초반 기습적인 선행을 간다라면 우선은 가장 좋고요. 또 트릭샷 역시도 요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순발력이 통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인기마 접전의 레이스인데 서귀초는 그냥 게이트만 좋다라는 정도 수준이라서 약간의 그나마 보병이긴 하나 그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9번 포트모어는 다른 말들에 비해서 발주만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더 뛸 여지를 봤으니까 9번을 필두로 공략을 하고요. 여기에 안쪽에서 3번이 가장 상대마로서는 메리트가 있고 자 체중을 좀 더 빼서 나온다면 7번 그리고 만약 초반에 순발력을 살린다면은 11번까지 9번을 놓고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죠. 자, 제주 3경주로 갑니다. 자, 축이 없죠.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천업봉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10번 삼다킹을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삼다킹이라는 마필은 이미 지난번에 외측 전개 이 불리함을 극복해냈던 말이에요. 외측 전개 불리함을 극복해냈고 계속 외곽으로 돌았던 말이거든요. 자, 이번에 기술을 문현진 기술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곽영남 기수도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잘 타요. 말 탈 때 보면 잘 탑니다. 근데 곽영남 기수는 주류 기수는 못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 문현진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고요. 자, 이 문현진 기수로 교체를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예요. 한 번 더 가보겠다. 그 이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게이트가 안쪽이었다면 얘가 인기 1위로 갔겠죠? 그 정도인 거예요. 게이트가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자, 문현준 기수를 이번에 한 번 더 가보겠다는 의지로 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삼다킹이라는 마필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할 것이고요. 자, 안쪽에 천억봉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편안하게 선입 전개하면서 제가 맞춰 먹었던 경주였거든요. 전개가 천억봉이 빨라졌고 대기산은 선행을 가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산도 이번에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조건이에요. 그리고 강한 댄서랑 우아한 질주는 선입으로 전개하는 말이죠. 선입으로. 강한 댄서가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고 우아한 질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이 선행력 초반에 선행력을 바탕으로 아마 저는 대기산이랑 우아한 질주가 둘 다 선행을 좀 노리면서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우아한 질주도 재검 때마저 순발력을 보였으니까 그래도 안쪽에 있는 대기산이 요거 뭐 배당상의 메리트도 복병으로 좀 있고 2번 4번 중에서는 2번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아니면은 뭐 의외로 외곽에 있는 마필들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어요. 뭐 저도 우선은 이 막권까지는 가져가지 않더라도 7번이나 9번 정도가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말이다 라고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경주. 앞이 죽었을 때는 우선 뭐 막권까지는 저도 조합은 안 하고 있지만 7번 9번 이런 마필들도 터트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체크는 해두는 편이 낫겠죠. 자, 저는 10번 3다킹 놓고 안쪽에 1, 2, 3 요게 좀 배당마로 해서 10번을 축으로 한 번 더 가보겠다는 의지에 문영준 기수 안장 3다킹을 필두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부경 3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자, 요 인기 1위로 잡힌 게 7번 플래시 투미인데 이 플래시 투미는 가서 깨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이 지난 데뷔전에서 늑발을 했고요. 늑발을 하다 보니까 힘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전개를 했던 모습이었어요. 아따 클났다 하면서 아차 클났다 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면서 타는 끝에 다른 말들은 힘 한 배를 하면서 타고 플래시 투미는 늑발하면서 힘을 잔뜩 쓰다 보니까 착손에만 머물렀던 그런 경주란 말이죠. 이거는 원래는 발주를 잘 해가지고 선입으로 전개하는 게 정상인 말이에요. 선입으로 타야 가서 깨져도 선입으로 타고서 깨져야지 이 말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평가가 되는 거지. 지난번 경주처럼 탔으면 요거는 이 말이 그 정도라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그 이상으로는 뛰는 거니까. 플래시 투미가 이번에는 이제 발주만 정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더 뛸 수 있는 전력이니 플래시 투미를 충막감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외측에서는 이 파이널 어택이 이전보다 좀 착손을 끌어올리면서 말이 조금 이전보다는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부진마 편성 속에 파이널 어택이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그 정도 수준이었고 안쪽에서는 2번, 4번, 5번이 다 팔리고 있는데 2번 마더 원더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갔었던 말이거든요. 선행을 가서 깨졌던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더 뛸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왜냐면 이 말이 18점 빵빵이에요. 18점 빵빵. 18점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런 말이 갑자기 멀로가 탔다고 해서 뭐 걸음이 뚝심이 뭐 확연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행마가 없어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선행은 갈 것 같은데 최근에 보여준 걸음은 직선에서 또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잡혀있는 말 중에서는 마더 원더풀을 좀 덜 보고 여기 4번 스카이 화이트나 5번 억새까지는 가능성 있는 말로 보고 있어요. 5번 억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열심히 타면서 깨진 말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가야 될 수 있는 전력 수준의 부지마 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 경주는 편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경주 속에 7번 플래시 투미가 발주만 정상랑으로 나오면은 여기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꼽고 인기마로 잡혀있는 말들 중에 9번 5번 그리고 4번 2번을 좀 덜 보면서 9번 5번 4번 자 요렇게 추천을 좀 드릴 수 있는 경주다 라고 좀 말씀드려요. 뭐 잡혀있는 말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워낙 보여준 게 없으니까 분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7번 필두에서 압축하면 될 것 같아요. 4경주 제주 4경주 하겠습니다. 여기는 2번 사랑바람이 조금 강한 구미를 만나서 좀 안 팔리면은 다음에 나왔을 때는 좀 승부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좋은 편성 만나기를 좀 기대했던 말이긴 해요. 왜냐면 이 말은 복귀가 나오는 말이에요. 복귀가. 지난번에 계속 외곽 전개를 했었던 말입니다. 외측 전개를 하고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좋았었던 말이어서 자 다음에 나오면은 이거 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뭐 편성을 만만하게 만났으니까 뭐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는 거죠. 조교도 이번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복귀가 좋은 말도 인기로 출전하면은 뭐 메리트는 없는 거니까 그냥 2번 사랑바람 놓고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후차권이 은근히 좀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인기 5위 안에 잡혀있는 말 외에 마필 쪽에서도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 복병도 하나 있어서 그 말까지도 하나 언급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팔리는 마필 중에서 5번 달빛 순정이랑 8번 어부바 자, 이 두 마리가 이제 상대마인데 달빛 순정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걸음 보면은 선행을 가는 거 아니고서는 더 뛸 게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왜냐면 이제 부담 중량도 늘었단 말이죠. 근데 요 경주 보면은 달빛 순정이 선행은 갈 수 있는 경주예요. 선행은 갈 수 있는. 근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두 밖에 있는 말 하나 말씀드린다는 것이 요건데 9번 돈마세상인데 얘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순발력은 있어요. 혹시나 돈마세상이 선행을 간다면 달빛 순정 대신에 돈마세상이 선행을 한다면 얘가 고배당으로 터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달빛 순정에게 고춧가루를 좀 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번 달빛 순정이든 돈마세상이든 앞장을 가면은 이번 경주는 우선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을 만난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입상마로서 어부바가 이 지난 경주 입상하고서 부담량이 좀 늘어났는데 솔직히 지난 경주 최적 전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보면은 그 이상으로 더 뛸 걸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인기마였던 한빛제일이라는 말이 좀 기대는 바람에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경주라서 어부바도 한빛제일이 정상으로 탔다면은 우승을 했을까? 2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담 용량이 조금 늘어난 게 좀 찜찜한 경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빛 순정이나 어부바가 드러난 액면은 뭐 배팅권에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이긴 하나 약간의 불안감도 내포는 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얘는 지난번에 체중 한 15kg 빠졌었는 말인데 전개도 편안하게 선입을 했던 말이었어요. 안쪽 1번 게이트인데 지난번에 게이트가 8번이었지만 이번에 1번이라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거 없어 보이거든요. 지난번 전개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1번 신화여신은 잡혀있지만 이렇게 뭐 세게 보고 싶은 입장은 아닌 거고 그나마 10번 청룡여제가 외곽에 9번 10번이 다 좀 복병 정도로 생각이 드는 그런 경주라서 요 두 마리 정도를 도전할 수 있는 게임으로 봅니다. 축은 있으나 후착은 좀 애매하다. 이거는 뭐가 올지 모른다. 2번을 필두로 후차권에서 고만고만해요. 저는 그래도 5번 달빛 순정이 선행을 갔을 때는 1순위 그 다음은 8번 그 다음은 10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트릴 수 있는 9번에 대한 먼저 선행을 갔을 때 터트릴 수 있는 9번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은 드려보겠다. 2번은 충막감으로 놓고
상대 워낙 약하니까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어서 부산 4경주에서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안쪽에 1번 에이스선이라는 마필이 지금 연속해서 입상을 하면서 자, 드러나 있는 액면상의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에이스선은 지난 경주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고 그 이상으로 더 뛸 게 없는 걸음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도 원게이트니까 선행은 갈 수 있어 보여요. 선행은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딱 최선 다한 2차기였거든요. 자, 이번 경주 에이스선이 연속해서 입상하고 있는 액면상의 인기마라는 거 빼고 이거 지난 경주보다 더 뛴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란 말이죠. 게다가 플러스 거리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자, 에이스선이라는 마필이 야, 이거는 말이 큰 말도 아니고 그냥 단지 원게이트에서 선행 갈 수 있고 이전까지 입상했으니까 잘 뛰겠지 라는 생각으로 팔리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잘 뛰겠지. 에이, 잘 뛰겠지.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기마로, 복병이라면 모르겠는데 인기마로서는 솔직히 저는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에이스선이. 자, 그래서 요 경주는 1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외곽이지만 11번 블루 오키드라는 마필을 자, 이번 경주는 노릴 겁니다. 블루 오키드라는 말은 지난 경주 외곽으로 전개 자체가 불리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얘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말이고요. 특히나 지난 경주는 제가 적중을 드렸던 경주였죠. 희망담비라는 말이 선행을 가면 당시 인기 1위로 잡혀 있었던 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 희망담비를 놓고 때리면서 제가 적중을 드린 경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망담비라는 마필 때문에 블루오키드가 선행을 못 갔던 경주였고 희망담비를 원래는 이제 블루오키드가 들어가려면 이게 주로에 딱 들어설 때 선행마가 희망담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루오키드가 외곽에 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입상할 수 있는 그림은 블루오키드가 희망담비를 직선에서 쭉 넘어가야 들어오는 거지. 얘를 못 넘어가면은 블루오키드가 잡히는 거야, 직선에서. 다른 말에게 추입을 허용한단 말이지. 얘가 얘를 넘어가면 입상하는 건데 못 넘어가면 얘가 잡히는. 그래서 따닥막건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같이 들어와야 따닥막건인데 그 따닥막건이 어려운 이유가 얘가 얘를 넘어가야 들어오고 얘가 못 넘어가면 다른 놈이 올라오기 때문에 따닥막건이 지켜지기 어려운 거거든요. 블루오키드가 딱 그런 전개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는 말이 있었던 거였고 블루오키드가 이번 경주는 에이스선이 있지만 에이스선이 만약에 여기에 에이스선이 있다? 그러면 블루오키드가 넘어가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아니면 블루오키드 자체가 아예 선행을 나서갈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1번이랑 11번이 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무조건 아니에요. 따당 막건이 지켜지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런 경주인데 인기마로는 잡힌다. 블루오키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에이스선은 제가 봤을 때 더 뛸 거는 없고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고 싶진 않다.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경주는 딱 지난 경주랑 비슷하게 전개가 되겠지만 지난 경주는 희망담비라는 말이 확실히 버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거는 블루오키드가 충분히 좋아져 있는 상태이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블루오키드를 놓고 여기는 중배당으로 때리자. 오늘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 잠깐만. 영상 이거 지난번에 희망담비랑 떼었을 때 요 모습만 쫙 보여드릴게.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탄 건데요. 희망담비가 그때 9번이었고 요 9번이 선행 같고 12번이 이거 블루오키드예요. 요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에이스선이란 말이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나올 건데 요렇게 두 마리가 외곽에서 이렇게 탔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탈 거예요 아마. 그리고서
블루오키드가 요 희망담비를 넘어가면 블루오키드가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도 에이스선이랑 그런 전개가 될 겁니다. 넘어가면 들어오지만 얘가 못 넘어가면 추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딱 그런 전개. 얘가 못 넘어가는 바람에 잡히면서 3착을 했던 그런 경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희망담비라는 말이 지난번에는 제가 충막감으로 노렸던 게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에이스선이 그런 말이 아니어서 블루오키드를 놓고 오늘은 승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오늘 첫 승부 중배당 한 방을 노리겠다라고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로 할게요. 자, 제주 오경주는 6번 황해바람이 인기 1위로 잡혀져 있는 경주고, 자, 이 연속해서 우승을 거두고 있는 말이고 휴양을 갔다 돌아왔어요. 상승세는 뭐 분명하고요. 부담 용량을 또 극복해내면서 승군전이라 54.5kg의 부담 용량을 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는 가볍기 때문에 얘는 선입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선입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황해바람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이상 이번 경주까지도 계속해서 단거리 하이군에서의 연승마 그대로 쭉 인정해주고 가고 싶은 그런 경주이고, 여기에 이제 5번이랑 8번이 인기만데 5등동은 탐색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탐색이 없이 가서 깨진 말이에요. 가서 깨진 말. 지난 경주도 가서 깨졌어요. 지난번 휴양 후 복귀전이었거든요. 근데 변화 자체가 부족하더라고요. 이 말이 그냥 기본 사이즈로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려요. 지난번에 팔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조교 강도도 약하거든요. 오동동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쪽에 있는 5번 남대문 그리고 2번 장전공주도 여기서는 내치기면은 뭐 재검대 걸음이 워낙 좋으니까 마방을 이번에 12조로 옮겼거든요. 12조로 마방을 옮겨가면서 또 입상해내는 말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장전공주도 마방 옮기면서 이번에는 좀 승부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복병이라 하면은 3번 불사용사랑 7번 굿셀건, 자, 요 두 마리가 좀 복병으로 좀 판단이 돼요. 청마 특급까지 있긴 하나 얘는 그냥 강수한 기술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냥 잡히는 수준 아닌가? 원래 이 복귀전 재검은 좀 양호했었단 말인데 그 이후로 말이 뭐 기대는 걸음도 좀 살짝 있으면서 아쉽게 3착했던 걸음도 있었고, 이거는 좀 뭐 4번까지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3번이나 7번이 더 배당상의 메리트는 있지 않나. 왜냐면 재검 때 걸음들이 다 좋았거든, 얘네들이. 3번, 7번이 재검 때 걸음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배당으로 좀 엮고 싶은데, 불사용사가 이번에는 곽용남 기수예요. 박성광 기수가 기승하다. 이번에는 곽용남 기수가 기승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수 사이즈로는 약간 좀 떨어지는 입장. 반면에 굿셀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말이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을 받았던 말이거든요. 기대는 것 때문에. 근데 이번에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걸음도 괜찮고 부담 용량도 어느 정도 가벼운 상황이어서 굿셀건이 그야말로 마지막에 일격을 가해줄 수 있는 복병이 아닐까. 하나의 복병을 가져간다면 7번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네요. 6번을 필두로 5번 남대문, 2번 장정공주, 그리고 복병 중에서 7번 굿셀건을 하나 배당마로스 하나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복병도 하나 있어야겠죠. 자, 부산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외곽에 12번 크리스털 물결이 가장 많은 인기. 지난번 축 놓고 적중을 드렸단 말이죠. 크리스털 물결은 모래 반응에 민감한 말이어서 지난 경주는 모래를 무조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승부 레이스로 적중을 드렸던 게임이었습니다. 말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모래 맞는 말은 외곽이 유리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번에 크리스털 물결이 또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게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 경주는 선행을 가거나 또는 최소 2선이 확실해서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번 경주는
되던 안 되던 안쪽에 2번, 1번, 2번이 초반 순발력이 우선 갖고 있어요. 되던 안 되던 1번, 2번이. 그리고 외곽에서는 9번 스투카, 천풍 요런 말들이 순발력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어떤 승부지로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리스털 물결이 외곽을 뱅뱅 돌 가능성도 있어요. 뱅뱅 돌다가 결국에는 모래를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게 지난번처럼 크리스털 물결이 이번에는 무조건 앞에 나가고 모래 안 맞아 라는 확신이 드는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놓고 때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인기 1위인데. 자, 안쪽에서 4번 닥터 솔라가 그런 면에서는 선두권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서 닥터 솔라를 저는 이번 경주 한번 노리고 보고 싶고요. 얘는 지난번에 1600에 나갔을 때도 외측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추임력이 좀 덜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는 게이트가 좀 내측으로 와서 자, 닥터 솔라가 추입 타이밍만 놓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앞선이 뭉치는 경주에서는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5번 데기리오로나 또 6번 골드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는 경쟁력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터진다면 얘 같은 것도 터트릴 수는 있어요. 화이트 오일. 정동철이라서 솔직히 못 믿는 건데 또 이번에 외곽 게이트이기도 하고 안쪽이었다면은 화이트 오일을 배당마루 하나 좀 엮어가면서 터트릴 수 있는 말로 좀 볼 수 있는 말인데 또 외곽이라는 점 그게 좀 아쉽고 스투카 같은 경우는 선행을 꼭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선행을 꼭 가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발력 있는 말들이 조금 대거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경주다 보니까 선행 여부를 얘도 장담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스투카란 말도 무조건 밀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털 물결 같은 말이 외곽에서의 전개가 그렇게 편치 않게 흘러갈 수도 있어서 4번 닥터 솔라를 가지고 12번을 보되 외곽을 돌 수 있으니 5번 데기리오로랑 6번 이 골드 포인트와의 조합까지도 4번을 필두로 요 조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 크리스털 물결이 외곽이기 때문에 요거 전개를 좀 잘 이번 경주를 풀어가야 된다. 지난번처럼 야 이거는 무조건이다 라는 경주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고 못하는 이유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제주 6경주로 가면서 오늘 제주에서는 첫 번째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예요. 추기 없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 가운데 1번 블랙비어드나 9번 백록군주가 인기권에서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경주 같은데 제가 이번 경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바로 요 4번 청룡 에이스가 지난 경주 승분전을 맞이했던 청룡 에이스였는데 단승식 기준으로는 인기 2위였던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이 마사회에서 발표하는 인기 순위는 단승식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복승식이어야 되잖아요. 막건이 복승식에서 어떻게 팔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단승식보다. 원래 선행마들이 단승식도 더 팔리고 하는 거니까. 복승식 기준으로는 지난번 인기 4위였던 말이었거든요. 청룡 에이스가. 그리고 마감됐을 때는 인기 3위로 마감이 됐었던 말이었어요. 청룡 에이스. 복병이었던 거죠. 승군전. 근데 이제 그 경주에서 청룡 에이스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탔던 느낌은 아닌 거예요.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과연 이 말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죽을 똥 살똥하면서 말을 탄 거냐, 이거 못 들어오면 큰일 나, 무조건 가야 돼 라면서 탄 거냐, 아니면 조금 여유있게 마음을 갖고서 탄 거냐,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우선 지난 경주가 무조건 최선이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청룡 에이스가 무조건 지난 경주보다는 더 뛴다라는 판단하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기마 접전이거든요. 제가 승부로 잡아가는 이유는 지난 경주 걸음을 보니 요거는 이빠이는 아닌 것 같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청룡 에이스 7번 갈색입니다. 갈색. 요거 갈색 모자 7번. 청룡 에이스가 앞에 갈 때도 있고 뒤에 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직선주로에서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승군전 뭐 무리하지 않고 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서두르지 않으면서 말을 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능검 타듯이 뭐 그냥 붙잡고서 따라왔고, 자, 저 뒤에서 이제 타는데, 자, 이거는 우선 초반에 서두르지 않은 이상 아주 뭐 적극적인 승부는 안 한 거죠. 앞이 무너지기 전에는 올라오기 쉽지 않은 거리차를 좀 두었던 경주였어요. 근데 이 경주 보면은 대보름이랑 이 대보름 4번이 들어온 게임이니까, 자, 요 7번이 이제 직선주로 들어와서 6번이 올라오면서 입상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보세요. 6번이 올라오면서 입상했고 7번은 그냥 착순만 했는데, 요 두 마리가 입상한 말과 입상을 못한 말이랑 비교를 하면은 6번은 이미 4코너 돌 때부터 몰잖아요. 4코너 돌 때부터. 자, 김원공 기수는 직선주로 들어와서, 자, 이제 한번 밀어볼까? 시동을 걸어볼까? 계속 걸어볼까만 하고 있어요. 걸어볼까 하다가 이제 직선 중반 돼서 요쯤 돼서는 이제 좀 열심히 타려는 것 같아요. 2차권은 그냥 사정권이에요. 2차권은 사정권인데 직선주로 해서 갈까 말까 이런 모습이 제 눈에는 좀 많이 보여요. 6번은 아주 뭐 열심히 무조건 타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딱 봐도 6번은 아주 열심히 타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많이 둘 다 조금씩 기댔지만 열심히 타려는 6번이랑 갈까 말까 하면서 타는 7번이랑 확연한 걸음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히든카드도 마찬가지예요. 히든카드도 거의 요때 대충 밀어주면서 추진을, 이거는 뭐 기대는 게 워낙 심했기 때문에 히든카드는 거의 뭐 제대로 승부를 못 해가지고 거의 6번이 어부지리성으로 입상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난 경주, 그래서 뭐 웅비 최강이 복병이 들어온 게임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몰았던 게임은 무조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 7번은 시작부터 직선주로까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베스트 죽을 똥살똥 탄 경주는 무조건 아니다. 죽을 똥살똥 탄 경주는 무조건 아니다. 걸음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입 타이밍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지 않을까. 승부 레이스로. 왜? 지난번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또 탐색하거나 장난치지 않을 확률, 가능성, 요런 것이 지난번보다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심히 탈 겁니다. 열심히 탈 거니까 김원공 기수의 청룡 에이스. 자, 청룡 법인마주에서 또 청룡 불빛이랑 또 같이 출전까지 하고 있어요. 7번이랑. 그런 이상 두 마리나 내놨는데 이거는 뭐 탐색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주잖아요. 자, 청룡 에이스를 잡고 오늘 승부 경주로, 제주에서의 승부 레이스로 청룡 에이스 놓고 요거 한번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갑니다. 부산 6경주는 안쪽에 3번 토암산 태양. 자, 이 토암산 태양이 직전 라운더 마스커랑 들어왔을 때 제가 승부로 맞춰 먹었었죠. 그 당시 이제 이 토암산 태양이 이 전개상 큰 무리가 없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2착으로 입상을 했었던 거였고, 그 지난 경주, 그 이후로 지난 경주에서는 더 뛸 게 없는 경주라 좀 불안했던 말이었어요. 더 뛸 게 없는 말이라 불안했던. 토암산 태양이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해요.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의 말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딱 그 정도. 착순에 올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열심히 타고 전개가 잘 풀리고 레이스가 술술 원하는 대로 갔을 땐 입상. 근데 조금이라도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는 게 없다. 아니면 복병 중에 더 잘 뛰는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토암산 태양이 조금 또 한 번의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보다 더 뛸 게 없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 1위인 토암산 태양을 놓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주예요. 더 좋아질 게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9번 엠버니를, 상대마인 엠버니를 놓고 가고 싶은데, 엠버니가 인기 2위로 팔리는 이유는 토암산 태양에게 한 번 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졌을 때가 4마신 차이로 한 번 졌었는데, 토암산 태양은 그 당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걸음을 늘려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고, 자, 엠버니도 연속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얘는 이제 정체가 된 상태예요. 정체. 더 이상
거름이 늘어날 게 없는 정체 상태의 게임인 거고, 엠버니는 계속해서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 컨디션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엠버니를 놓고 가는 게 요거는 더 낫겠다. 상한신 차이의 액면 때문에 이미 한번 졌던 걸음 때문에 엠버니가 인기 2위로 팔리는 거지, 능력이 또 다시 붙었을 때 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수준의 게임인 거거든요. 토암사 태양의 능력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엠버니를 놓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외곽의 어와둥둥, 지난번에 선입을 기대했었는데 선행까지 갔거든요. 부담량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번에 선행이든 선입도 상관없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와둥둥도 거세하고 나서는 바로 좋아진 모습을 이번 경주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와둥둥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소우굿은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를 맞을 것 같으면 빼야 되고, 안 맞을 것 같으면 가져갈 수 있고, 요거는 현장 판단을 해야 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소우굿은 현장 상태를 보고서 모래를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복병은 11번 신천 독수리. 이 말은 제가 안쪽 1번 게이트 출전일 때, 직전이었죠. 원 게이트 출전일 때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봤는데 그때 바람만 엄청 불었었거든요. 이 말이 근데 말은 되게 좋아요. 지금 조교시 때 걸음은 좋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도 추천을 좀 드려봤었던 말인데, 입상은 못하고 있어요. 입상은 못하고 있는데 신천 독수리가 말은 계속 좋거든요. 이번에도 신천 독수리가 좋은 컨디션 속에서 요거 배당으로 하나 공략해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신천 독수리까지도 배팅권에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3번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9번 엠버니를 놓고 3번, 12번 그리고 11번을 복병으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소우굿은 현장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보고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보고 판단해야 된다. 자, 제주 7경주로 가면서, 자, 이번 제주 7경주는 제주에서 들어가는 다시 한 번의 승부 레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제주는 출전마가 좀 줄긴 했지만 여기서 대보름이 인기마거든요. 자, 대보름이 액면 아주 좋은 인기마입니다. 연속 입상하고 있는 말이고 연승하고 있는 말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승분전을 맞이해서 51kg 부담 용량도 아주 가벼우니까, 자, 묻지 마라, 이거 대가리다, 묻지 마라 하면서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 4연승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라, 묻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무조건 액면으로 팔리는 건데, 저는 대보름을 축으로는 못 가겠다. 물론 지난번에 부담 용량을 극복해냈다는 거는 참 잘한 모습인데, 그러면서 약간의 내측 기대을 보이긴 했는데, 대보름이 이번 경주에서는 여차하면은 이 선행마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선행마 싸움에. 왜냐면 마마골드는 죽으나 살아 원게이트니까 이거는 선행을 가려고 나올 거란 말이죠. 대보름이 마마골드 때문에 초반 선행에 엮여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요거 대보름이 마마골드 우습게 보고서 이거 넘어갈까 막 이러다가 여차하면은, 자, 자칫하면 이거 레이스가 대보름이 좀 무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 대보름은 축이 아닙니다. 축이 아닙니다. 대보름은 축이 아니고, 제가 노리는 마필은요, 이거예요. 2번, 장타 최강이라는 마필. 장타 최강이 부담 용량이 좀 높아요. 단점이라면 부담 용량이 높지만, 장점이라면은 전개가 딱 또 한 번 나오는 게임인 거죠. 안쪽에서 마마골드가 나가던 대보름이 나가던, 이거는 장타 최강이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내측에서 딱 자리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 이번에도 그러한 전개라면은 한 번 더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인 겁니다. 장타 최강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이고, 여기 외곽에 또 생각대로도 지난번 굉장히 빠르게 초반 선행을 갔었던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대보름까지 해서 마마골드 요거 선행마들이 굉장히 좀 엮이면서 레이스가 우당탕탕 될 가능성도 꽤 있으니 장타 최강을 이번에는 가지고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주에서 승부는 2번
장타 최강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 레이스고 3번 대보름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저는 지금 주력으로 때릴 말은 따로 지금 하나 있거든요. 대보름은 그 다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대보름이 빠지면 묻지마 대가리라 지금 잡혀있는 연승하는 대보름이 빠지면 이거는 배당이 꽤 좋을 수 있는 그런 경주라서 2번 장타 최강 어찌됐든 간에 자기 경주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장타 최강을 놓고 때리면서 중배당 한 방의 힘을 이번 경주 기대해 볼 겁니다. 자, 요거 승부 레이스고 인기마가 좀 불안하다. 인기 1위로 잡혀있는 말도 불안하지만 다른 잡혀있는 오두안의 인기마들 중에서 아예 버리고 들어가는 말까지도 있어요. 제가 요거 표시를 안 드렸는데 요거 하나 저는 복병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느낌은 오두 밖에 있는 말을 하나 지금 노릴까 해요. 오두 밖에 있는 말. 고전까지.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기마까지 저는 빼고 간다라는 거예요. 대보름을 받치는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인기마도 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오두 밖에 있는 복병까지도 하나 추천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부상 아주 메리트는 배당 메리트 있는 경주니까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부산 7경주도 부경에서의 승부 레이스로 자, 요거 연속해서 한번 또 가겠습니다. 자, 요거 승부 레이스로 갈 건데 자, 여기는 뭐 뚜렷한 축이 없죠. 축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닥터시티가 근소하게 인기 1인데 요거 최근에 좀 뛰고 있으니까 액면상 닥터시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경주인 건 맞아요. 근데 닥터시티는 지난 경주에서도 저는 이렇게 강하게 본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액면상 팔릴 수는 있고 착순에 오고 하니까 액면상 팔릴 수는 있지만 닥터시티 오히려 지난 경주 저는 닥터시티는 안 보고 벌교왕초를 배당마로 가져갔었던 경주거든요. 지난 경주 때. 닥터시티가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3차까지 왔다라고 하더라도 닥터시티가 그렇게 위협적인 말 같지는 않거든요. 자, 저는 이번 경주는 그래서 외곽이지만 12번 플렉스 엔진이라는 마필. 자, 요게 이번에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또 외곽에서 출전이라는 점. 왜냐면 얘가 안쪽에서 출전했다면은 전개가 무조건 빨라질 말이에요. 전개가 무조건 빨라질 말이고 편해질 말이라는 거죠. 이번 경주도 플렉스 엔진이 외곽이긴 하지만 지난 경주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이고 있어서 지난 경주처럼 딱 그 정도만 뛰는 닥터시티보다는 더 뛸 수 있는 여지에 이 플렉스 엔진이 이번 경주 더 메리트가 있다. 부담 중량도 아주 메리트 있어요. 52kg를 달고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서도 보니까 야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거 지난 경주 때 제가 닉스고원 놓고 이 센세이셔널 위너였나? 이름이 신마였잖아요. 이거 데뷔전 늦발했었던 말 지난주도 들어왔던 그 말을 제가 잡아드렸던 적중을 드렸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렉스 엔진이 그때도 보면은 외곽이었기 때문이지 충분히 경쟁력 있고 가능성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제가 맞춰먹었던 경주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저는 뭐 소 뒷걸음 치면서 잡는 경주는 거의 없어요. 완벽히 분석이 되고 그래서 맞춘 경주들 그래야지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맞춘 경주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분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 플렉스 엔진을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로 갈 것이고 여기도 12를 놓고 때리면서 중배당 한 방의 힘을 노려갈 수 있는 경주로 자 제주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다시 한번 중배당을 연장으로 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주 마지막에 오늘 제주의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주의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는요 복병을 하나
세게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복병을 하나 좀 세게 노리고 들어갈 것이고 요경주는 제가 이제 인기말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무조건 아니에요. 인기말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지금 보여준 거는 8번 소문 그대로가 지난 경주 이제 입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말은 지난 경주 발주가 좀 늦었지만 가벼워서 다시 입상이 성공했는데 이번에 부담이 올라갔단 말이죠. 부담이. 그래서 소문 그대로가 한 번 더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가장 높은 거죠. 인기 1위로 팔리니까. 근데 이번에는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 경주보다 못 뛸 가능성도 있는 말이에요. 더 못 뛸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더불어서 4번 천년강자가 이번 경주에서도 이제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들어갈 건데, 얘도 보니까 지난번에 뚝심이 많이 좋아졌어요. 앞에 가서 버텼는데. 근데 얘도 입상을 하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4번, 8번. 자, 요 두 마리가 드러나 있는 액면 그대로 하나 선행 가고 하나 따라 올라오면서 입상하는 그림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런 전개로 그냥 쉽게 끝나는 경주는 절대 아니거든요. 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병이 있다. 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다. 요번 경주 저 이거 하나 노리겠습니다. 3번 황해비천이라는 말이에요. 황해비천. 자, 오늘의 메인은 황해비천을 가지고 들어갈 건데, 얘가 지난번 휴양후 복귀전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적정주기에서의 출전인데, 황해비천이 지난 경주 뛰는 걸로 봤을 때는 최적 정도예요. 뛰는 걸로만 보면은 더 뛸 게 없는 말입니다. 뛰는 걸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황해비천이 4착을 왔고, 더 뛸 게 없으면은 이번에 별 볼 일이 없겠지만, 황해비천은 동일한 부담 중량입니다. 지난번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같이 뛰었던 소문 그대로는 덜 뛸 가능성이 있는 말이고, 같이 뛰었던 한라보배마저도 이번에는 외곽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덜 뛸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는 황해비천이 인기마들이 부담이 높아져 있다. 천년강자마저도 높아져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황해비천이 내 측에서 딱 자리 잡고 들어갔을 때 직선에서까지 뚝심이 먹힐 수 있는, 지난 경주 휴양후 복귀전이었고 이번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황해비천을 한번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황해비천이 소문 그대로 한라보배랑 같이 뛰었는데, 자, 당시 7번 게이트 요거 갈색 모자가 황해비천이고요. 5번이 소문 그대로예요. 소문 그대로는 늦바랍니다. 발주가 좀 늦었고 7번이 황해비천이니까 요 황해비천이 이번에는 3번 게이트 출전입니다. 안쪽에서 자리 잡는 건 문제 없겠죠? 외곽에서 나오는 게 한라보배예요. 9번이. 외곽이지만 의외로 선행을 편안하게 갔어요. 의외로.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천년강자가 있단 말이죠. 선행 갔던 말. 그러니까 9번도 이때처럼 편안하게 선행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더 잘 뛸 가능성이 없는 거고, 더불어서 소문 그대로 여기 5번 있잖아요. 예? 5번이 이렇게 따라 붙으면서 직선에서 올라갔는데, 얘도 이번에는 가벼웠기 때문에 추입이 이렇게 먹히는 거지,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은 이탈력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 두 마리가 입상을 했지만 더 잘 뛴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7번이 얘는 이때 걸음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적정 주기니까. 자, 그런 게임이거든요. 인기마들이 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주 메인은 3번 황해비천이 인기마 부담 인기마가 부담 높을 때 요 황해비천이 오늘 철저히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한번 때릴 수 있는, 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을 만났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요 레이스에서는 한번 항구라 노려볼게요. 지금 저는 이 황해비천을 가지고 자, 인기마가 4마리가 있잖아요. 인기순위 1, 2, 3, 4위. 인기순위 1, 2, 3, 4위 중에 인기마 중에 하나, 2개는 가져가요. 하나, 2개는 가져가고
하나는 인기 순위 5등 밖에 있는 말을 하나 노리고 있어요. 이 조합으로 오면은 진짜 대박입니다. 이 조합으로 오면은 진짜 대박인 거고, 복병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인기마로 팔리는 말 하나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이거든요. 뭐 철저히 중배당이니까 내구멍 노려도 상관없는 그런 환수일 건데, 요거는 황해비천이 안쪽에서 인기마 부담 높을 때 제대로 한번 중배당으로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을 만났다라는 판단이니까 오늘 제주에서의 메인은 여기서 한번 노립니다. 복병 가지고 철저히 중배당으로 인기마 부담 높을 때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말로 요거 3번 놓고 오늘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의 메인 되겠고요. 자, 이어서 부경에서의 메인을 연속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댓글에 이제 문자 신청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서두에 코리아 레이스 전문위원, 또 뉴월드 전문위원 이렇게 써드리는 게, 그 책에서는 뉴월드 보시면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번호도 제가 적어놨고, 코리아 레이스 선수법 전문가 게시판 가면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수고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이용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따로 안 합니다. 이번에 부산 8경주 부경 메인은 여기도 마찬가지 축이 없는 혼전입니다. 축이 없는 혼전 속에서 오늘 부경의 메인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붙었던 말들이 다시 뛰는 경주입니다. 지난번에는 요거 뷰 뮤지컬 스타가 입상을 하면서 이번에 부담량이 늘었었고, 터트리면서 들어왔던 말이 위대한 선택인데, 과연 지난번처럼 또 초반에 순발력을 살리면서 버텨낼 수 있는지, 연투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위대한 선택이 들어왔었지만, 자, 지난 경주 기대했던 말이 생각보다 못 뛰어서 이번에 저는 다시 노려볼까 하는데, 자, 제가 이번 경주 메인으로 들어가는 말은 이거거든요. 7번 원더풀 존스라는 마페. 자, 이 원더풀 존스를 지난번 노렸던 이유는 그 전에 이 벌마킹이 들어오는 경주에서 그 전에 이제 늦추입을 했었던 경주가 있어요. 벌마킹 경주에서. 그래서 지난 경주처럼 게이트가 좋아지면, 내측에서의 출전이면은 이거는 전개가 빨라지면서 더 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전개가 빨라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전개를 최적 전개로 한 것도 아니에요. 추입 타이밍이 빨라진 것도 아니고 최적으로 전개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 3번 게이트였지만 3번 게이트의 이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경주가 풀려갔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원더풀 존스의 기대는 아직 저는 지난번이 정상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런 모습이 나오고서 진다면, 그렇게 타고서 진다면 이 말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겠지만, 수긍할 수가 없어요. 전개가 빨라진 것도 아니고 전개를 최적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긍할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 번 더 노려봐야 되겠다.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말이라는 거를 이번에 한 번 더 검증하겠다. 메인으로 추천하면서 검증을 받아보겠다. 자, 제 눈이 틀리지 않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뜻에서 원더풀 존스가 전개, 추입 타이밍이 빨라지던, 전개가 좋아지던 지난 경주는 분명 이게 베스트의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검증을 받겠다. 왜? 더 뛸 수 있는 걸음을 직전에 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원더풀 존스 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메인, 부경에서의 중배당 한방, 여기서 한번 또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산 구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여기는 기복마 편성입니다. 자, 그 가운데 4번 용맹이 가장 많은 인기입니다. 자, 용맹은 휴양 복귀에서 지금 상승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고, 또 월드 리스트캣이 지난번에 이제 선해를 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해냈고, 안쪽에 빛나는 길 같은 경우는 현군으로
지난번에 점핑에서 출전했다가 현군에서의 출전인데 이 말은 사행 악벽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 사행에 대한 악벽만 고쳐지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지난 경주시 때 아직 회복이 덜 됐던 말이지만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좋았던 말. 그래서 지난 휴양 복귀전에서 저는 볼프스 킹맨을 좀 세게 봤었거든요. 볼프스 킹맨을 세게 봤었는데 복귀전에서 이거 아직 아닌데 라는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아직 회복이 덜 됐던 거였고 능력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 간의 싸움이 우선은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벌마킹까지 마지막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벌마킹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 중에서 4번 용맹은 전개상의 어려움은 없어요. 선입도 되고 선행도 갈 수 있고 용맹은 전개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4번을 필두로 공략을 하는데 문제는 빛나는 길이 악벽이 있다라는 거죠. 자, 부담량 현군으로 올라와서 58 달면서 기대는 악벽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능력이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악벽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복병인 1번이나 7번은 가져가고 싶고 인기마 중에서 하나 덜 본다면은 2번 빛나는 길을 좀 덜 보고 4, 6에다가 1번이나 7번 요 복병들은 배팅권에 가져가는 걸로 해서 4번 놓고 마무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부산 구경주까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준비한 말들이 좀 잘 뛰어서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네요. 현장에서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말 보고 현장 상태 보고 또 승부지 읽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최종 판단을 현장에서 내리면서 여러분도 저도 좋은 결과 12월달 좋은 스타트 끊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고요. 토요 예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